2020년 경자년 새해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경기도도 경자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요. 도민들이 바뀐 내용들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행정에 무엇이 바뀌었고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팀의 임창현 주무관을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0년 경자년 경기도에서도 달라지는 제도,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분야별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새로워집니까? 네. 우선 첫 번째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지향하고 있는 공정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합니다. 노동자로서의 공정한 권익 보호를 위해 프리랜서 지원 정책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이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보건, 여성, 교육, 노동 분야에서 주요 계층별 복지 지원 및 의료 지원 정책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산업경제, 농축산 분야에서는 기업 지원 및 경기지역 화폐, 그리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복지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환경, 도시교통, 건설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정책 확대 강화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관련 지원 정책, 그리고 교통복지를 위한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재난안전,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안전 지원 대책 강화와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일반 행정 분야에서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그리고 프리랜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네요. 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프리랜서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노동 관련 법률에 적용해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하고자 작년 8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올해부터 프리랜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262명을 채용한 체납관리단의 경우 체납자 실태 조사 및 세수 확보는 물론 공공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올해에는 체납관리단의 규모를 작년보다 521명이 확대된 1783명으로 채용하여 조세정의 실현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은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 분야인데 이 분야는 달라지는 게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년 정책에 눈에 띄는데 경기 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청년 지원 정책으로 실시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경기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에 해당하는 9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1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정책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 의료원에서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수술실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지원 희망 기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한 개소당 설치 비용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수술실 CCTV 민간 의료기관 확대를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도 본격 추진한다는데 이동 노동자들이라면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대리 운전자들, 예. 퀵 서비스, 집배원 분들 이런 그렇군요. 분들이 이제 이동 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분들을 위한 정책들 어떤 것들? 네네. 대리운전 기사 및 퀵서비스 등 이동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 사업 이것도 경기도가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이동 노동자들의 접근성과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서는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교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그중 10개소 휴게시설의 에어컨, 정수기 등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정 노동자, 해고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 등 직장 내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한 단계별 치유도 지원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층 상담에서부터 협력병원 치료까지 단계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감정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분야가 산업, 경제, 농업, 축산, 산림 분야인데, 자, 이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산업 경제에 있어서는 일자리 우수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비용 지원 규모를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일자리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되어 임신 후부터 출산 이후기까지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도래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 사랑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립해 유기동물 입양 문화 정착에 힘쓰고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 칩으로 등록 의무를 이행한 도민들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참여 시군에 한해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반려동물 보험 가입까지 지원하시는군요. 네, 자, 다음으로 그렇습니다. 환경, 토시, 교통, 건설 분야인데, 특히 환경 쪽에서 오는 미세먼지 관련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도민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질소, 산화물 등 10종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이 평균 30% 강화되며 수도권 지역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노후 건설 기계 사용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이 기존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4개 시설군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추가되어 5개 시설군으로 확대 관리됩니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지하 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 기기의 설치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작년 9월에 인상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 이용객이 대상이며 연 12만 원 한도 내에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도 실시됩니다.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 보수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가 미래 신에너지로 알고 있죠.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책도 새롭게 있던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는 작년 9월에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수소의 생산, 이송, 활용, 저장 등 수소산업 전 분야에 걸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민 누구나 저렴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소 밀착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수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거점형 수소 생산시설 구축, 수소 배관망 지원 사업,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2020 국제 수소 엑스포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눈여겨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이시라면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자력 복구 및 재기를 위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취약계층 악기 대여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됩니다. 도내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45개 기관을 선정해 개소당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도립공원 방문 계획의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공원 남문에서 북문 사이 탐방로를 재포장하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립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무관님께서 설명하신 올해 경기도에서 달라지는 것들, 새롭게 변하는 것들 잘 숙지하시면 도민 여러분에게도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경기도와 함께 가실 도민분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앞서 소개한 정책 외에도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전체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면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0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팀의 임창현 주무관이었습니다.